춘천시가 올해부터 춘천사랑 상품권 구매 한도와 할인율 등의 혜택을 강화합니다. 구매 한도는 매월 45만 원으로 오르고 할인율도 연중 10%로 유지될 예정입니다. 설악산 5색 케이블카 설치 사업과 관련해 공원 사업 시행 허가가 2년 연장됐습니다. 강원도와 양양군은 계획된 일정에 맞춰 차질 없이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고용노동부 원주지청이 원주시 시설관리공단을 상대로 환경미화 근로자 휴게시설 설치 관리 기준을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와 시정 지시를 통지했습니다. 이철규 국회의원이 태백과 삼척시가 국토교통부의 지역제한형 특화주택 공모에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최혁진 국회의원은 최근 광문군 원주시의회 부의장과 김성환 기후에너지 환경부 장관을 만나 원주 취수장 문제 해결과 대책을 건의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2026년 새해 춘천사랑 상품권 혜택이 한층 강화됐습니다. 월 구매 한도가 45만 원으로 오르고 할인율도 연중 10%로 유지되는데요. 올해 춘천사랑 상품권 어떻게 운영되는지 전소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춘천 지하상가에서 28년째 돈가스 전문점을 운영하고 있는 이명구 씨. 최근 계산할 때마다 달라진 소비 풍경을 실감합니다. 현금이나 카드 대신 지역 화폐로 계산하는 손님이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할 때 카드나 현금, 상품권 이렇게 자리를 잡았다고 볼 수 있죠. 정책을 이렇게 펴고 또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지역 화폐를 사용하면 생활비를 절약할 수 있다는 입소문이 퍼지면서 매달 춘천사랑 상품권은 발행과 동시에 동일할 정도로 인기가 좋습니다. 지난해 11월 말까지 춘천사랑 상품권 판매액은 705억 원, 판매율은 98% 수준입니다. 춘천사랑 상품권은 춘천 내 가맹점에서만 사용할 수 있어 타 지역으로의 유출을 막고 지역 소상공인들의 매출을 지탱하는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춘천시는 기존 700~800억 원 수준이었던 연간 발행 규모를 1,000억 원으로 대폭 늘려 민생경제 지원에 나섭니다. 개인별 구매 한도도 기존 40만 원에서 45만 원으로 상향했습니다. 시기에 따라 7%에서 13%까지 유동적이었던 할인율은 연중 10%로 고정했습니다. 춘천시는 상품권 발행액이 늘어나는 만큼 지역 내 소비 진작 효과가 커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고물가 때문에 지역 상권의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데 춘천사랑 상품권이 시민들의 소비를 좀 지역 내로 유도하는 데 가장 좀 좋은 정책으로 지금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발행 규모와 혜택은 늘렸지만 모바일과 종이형이 아닌 카드형 지역화폐 도입 등 사용자 편의성 개선은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고물가 현상이 이어지는 가운데 춘천사랑 상품권이 지역 경제의 선순환을 이끄는 마중물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전소연입니다. 설악산 5색 케이블카 설치 사업과 관련해 공원 사업 시행 허가 기간이 2년 연장됐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는 국립공원공단이 설악산 5색 케이블카 설치 사업을 위한 공원 사업 시행 허가를 2027년 12월까지 연장했다고 밝혔습니다. 가설 sak도의 안전성 우려와 관련해 설계 단계부터 교통안전공단 안전성 검사 기준을 반영하고 준공 검사를 통해 적합 판정을 받은 뒤 운영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강원도와 양양군은 5색 케이블카 사업이 40년 넘게 추진된 수건 사업인 만큼 계획된 일정에 맞춰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달 고용노동부 원주지청이 원주시 시설관리공단을 상대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와 시정 지시를 통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용노동부 원주지청은 공단이 환경미화 근로자들에 대한 휴게시설의 설치 관리 기준을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해 환경미화 근로자들이 휴게 시간에 이용 가능한 휴게시설을 설치하고 그 결과를 보고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의 휴게시설 설치 의무는 지난 2022년 8월 시행된 법입니다.
공단 환경미화원 노조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을 강력히 규탄하며 조남현 이사장 사퇴 등 경영진의 책임과 휴게 공간을 위한 조속한 조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 국회의원들의 활동 소식을 전해드리는 국회는 지금입니다. 이철규 의원은 태백시와 삼척시가 국토교통부의 2025년 하반기 지역 제한형 특화주택 공모에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선정으로 태백 화전동 일원에는 185억 원을 투입해 40세대 규모의 공공임대주택이, 삼척 도계읍 일원에는 181억 원을 들여 220세대 규모의 공공임대주택이 공급될 예정입니다. 이 의원은 폐광지역 대규모 국책사업 추진 과정에서 이주민과 노후사택 거주 주민들의 주거 여건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최혁진 국회의원은 최근 원주시의회 광문금 부의장과 함께 김성환 기후에너지 환경부 장관을 만나 원주 취수장 문제 해결과 국가 차원의 상수원 대책 마련을 공식 건의했습니다. 이번 면담은 원주 취수장을 둘러싼 원주시와 횡성군 간 상수원 갈등을 지역 대립의 문제가 아닌 국가 물관리 과제로 전환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기후 위기와 인구 증가에 대비한 안정적인 물 공급 체계 구축 방안이 논의됐습니다. 최 의원은 하루 9만 톤 규모의 원주 취수장이 원주시 취수량의 약 절반을 담당하고 있어서 폐쇄 시 2035년 이후 광역 상수도 공급 부족이 우려된다며 이를 지자체 간 갈등이 아닌 국가 물관리 과제로 다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송기현 의원은 AI 바이오헬스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공동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법안은 초고령 사회 진입으로 디지털 헬스케어 수요가 급증하는 가운데 AI 빅데이터 기반 맞춤형 건강관리 산업을 국가 전략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종합계획 수립과 전담위원회 설치, 우수기업 인증과 인력 인프라 지원 등 체계적인 국가 지원 근거를 담고 있습니다. 송 의원은 AI 바이오헬스는 국민 건강과 국가 경쟁력을 동시에 책임질 핵심 분야라며 여야 협력을 통해 안정적인 산업 성장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 이양수 의원은 지난해 정기 예금 적금 중도 해지 규모가 100조 원을 넘어선 가운데 가계와 금융시장의 이중 부담을 지적했습니다. 이 의원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으로 금융감독원 자료를 인용해 지난해 11월까지 국내 19개 은행의 정기 예금 적금 해지 금액이 110조 7,680억 원에 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의원은 경기 침체와 가계 악화로 예금 적금 중도 해지가 늘면서 은행 유동성 리스크도 커질 수 있다며 금융당국의 실효성 있는 가계 안정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는 지금이었습니다. 올해 지방선거에는 지역마다 많은 후보가 자신만의 다양한 공약을 들고 선거에 나옵니다. 선거 일정은 어떻게 되고 주의할 점은 없는지 알아봤습니다. 정호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어느덧 5개월 앞으로 다가온 6.3 지방선거. 다음 달부터 본격적으로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됩니다. 가장 먼저 2월 3일부터 광역시도지사와 교육감 선거에 예비후보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이후 2월 20일부터는 시도의원, 구시의원과 장애 예비후보자 등록이 가능합니다. 군단위 지역의원과 지자체장 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은 3월 22일부터입니다. 예비후보자 등록 기간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공무원 등 입후보 제한을 받는 사람은 원칙적으로 선거일 전 90일까지 해당 직에서 사직해야 합니다. 입후보 제한을 받는 공직자 등의 경우 비례대표 지방의원 선거를 제외하고 선거일 전 90일인 3월 5일까지 사직해야 하고, 또한 이날부터는 국회의원이나 지방의원의 이정활동 보고가 금지됩니다. 예비후보자 신분으로 할 수 있는 선거운동 방식에도 제한이 있습니다. 선거사무소를 개소할 수 있고 명함과 어깨띠 등을 활용한 1:1 홍보가 가능합니다. 또 문자를 활용한 선거운동과 인터넷 홈페이지 개설, SNS 계정을 이용한 홍보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확성장치를 사용해 선거운동을 해선 안 되고 5개에서 대중을 대상으로 말로 하는 선거운동도 금지됩니다. 선거일 전 60일인 4월 4일부터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정치 행사 참석과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행사 개최와 후원이 제한되는 등 지방자치단체장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으며 후보자 또는 정당 명의의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가 금지됩니다.
본후보 등록은 5월 14일부터 이틀간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합니다. 선거운동은 5월 21일부터 가능합니다. 후보자들은 예비후보자 자격으로 가능하던 선거운동 방식에 더불어 벽보와 현수막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 유세차를 활용한 선거도 가능하지만 집회는 금지됩니다. 이와 함께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도 할 수 있지만 선거 당일에는 불가합니다. 중립기관인 저희 선거관리위원회도 공정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이제 단속 활동이나 홍보 활동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이틀간 매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됩니다. 6월 3일 본투표 날에도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투표가 가능하며 개표는 투표 종료 후 즉시 시작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우석입니다. 석탄산업 전환지역 지역 살리기 공추위가 2년 넘게 공석인 강원랜드 사장 선입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공추위는 최근 성명을 내고 강원랜드 사장 자리가 역대 최장 공석을 이어오고 있는 가운데 여전히 차기 사장 선임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공추위는 현재 글로벌 복합리조트 도약, 석탄산업의 정의로운 전환을 완성해야 하는 중차대한 시기라며 조속한 시일 내에 기재부와 산업부가 사장 선임 절차에 대한 로드맵을 제시해 더 이상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을 없애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여기에 대해 정치권의 낙하산 인사가 아닌 경영 능력뿐 아니라 석탄산업 전환 지역의 미래 비전을 완성할 역량을 갖춘 인물을 선임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강릉 지역 군소음 피해 보상금 지급 기준과 대상지가 변경됩니다. 강릉시는 강릉 공군기지 기종 변경과 활주로 공사로 인한 운항 정지로 군소음 피해 보상금 지급 대상이 변경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보상 대상은 기존 4만 4천여 명에서 올해 3천여 명으로 축소됩니다. 보상 신청 대상자는 강릉시 월호평동과 학동, 청량동 등 일종 구역에 실제 거주한 시민과 변경 전 보상 대상지에 거주했지만 보상금을 신청하지 않은 시민 등입니다. 강릉시는 공군 비행장 활주로 공사와 기종 변경이 완료되면 국방부에서 군소음 영향도 조사를 다시 실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평창군이 올해부터 보훈 영예수당과 참전 유공자 배우자 수당을 인상합니다. 보훈 영예수당은 기존 월 25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5만 원 인상되고 참전 유공자 배우자 수당은 기존 월 5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15만 원 늘어납니다. 평창군은 보훈 가족에 대한 실질적인 예우를 위해 지난 12월 평창군 국가보훈 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올해 관련 예산 28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춘천시가 2026년 청년 문화예술 패스 사업을 확대 시행합니다. 우선 지원 대상을 기존 19세 단일 연령 대상에서 19세에서 20세로 지원 대상 확대하고 1인당 연간 지원금도 20만 원으로 인상합니다. 패스는 올해 3월부터 발급되며 12월까지 예매처를 통해 선착순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춘천시가 오는 26일부터 2월 12일까지 미국 세인트존스 대학의 그레이트북스 교육 모델을 적용한 글로벌 인재 양성 그레이트북스 겨울 방학 캠프를 운영합니다. 신청 기간은 오는 16일까지로 과정별 모집 인원은 최대 15명 이내로 초등학생부터 대학생까지를 대상으로 입문 세미나 등을 진행합니다. 초등학생과 중학생 과정은 각각 1개 과정으로 한국어로 운영되고 고등학생과 대학생은 각 2개 과정으로 한국어 과정과 영어 과정으로 나눠 진행됩니다. 원주시가 1월 1일부터 첨단 산업과의 AI 융합팀을 신설하고 AI 관련 정책과 산업을 전담하는 조직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AI 융합팀은 그동안 AI위원회와 추진단을 통해 논의된 AI 관련 정책과 사업을 행정적으로 연계하고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조직입니다. 주요 업무로는 AI 전환과 관련된 국책사업 대응과 교육 실증 기반 구축과 중장기 사업 기획 등입니다. 태백시 고지대 스포츠 훈련장 특구가 오는 2029년까지로 연장 승인됐습니다. 태백 고지대 스포츠 훈련장 특구 지정 기간은 지난 2005년 최초로 지정된 이후 지난해까지였지만 4년 연장됐습니다. 특화 사업으론 고지대 훈련장 타운 조성 사업과 태백 선수촌 조성 사업, 멀티 스포츠 타운 조성 사업 등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